CMOS 논리회로 트랜지스터의 심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3-23의 A는 일반적인 MOSFET의 구조를 흉내내서 심볼로 표시한 것입니다. 여기에 게이트 G, 소스, 드레인 등을 나타낼 수 있고, 회로에서는 바디를 생략합니다. MOS의 경우는 게이트에 하이를 가하게 되면 3-17A와 같이 채널이 형성돼서 소스와 드레인이 연결된 상태, 그러니까 온 상태가 되고요. L을 가하게 되면 채널이 형성되지 않아서 소스와 드레인의 관계가 이렇게 끊어지게 됩니다. 이는 마치 게이트의 논리값에 따라 온, 오프가 제어되는 스위치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동작 때문에 디지털 회로에서 모스 트랜지스터를 때로는 모스 스위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PMOS의 경우는 반대로 게이트에 L을 가하게 되면 채널이 형성돼서 소스와 드레인이 연결되고요. 하이를 가하게 되면 채널이 형성되지 않아서 소스와 드레인이 연결이 끊어지게 됩니다. 즉, MOS와 반대로 동작하기 때문에 MOS 스위치의 게이트 논리값에다가 낫게이트를 통과시키는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PMOS는 모스 스위치의 낫게이트를 상징하는 작은 버블을 붙여주게 되고요. 이는 마치 모스 스위치의 게이트에 반전된 제어 신호가 입력되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은 스위치 레벨의 논리 회로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모스 스위치를 이용해서 논리식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 3-24는 MOS 스위치의 직렬 연결 또는 병렬, 혼성 연결 방법의 논리 구현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 지점과 나 지점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논리값 1로 정의하고, 이 끊어지는 상태를 논리값 0으로 정의합니다. 직렬 연결의 경우는 A와 B 모두 하이일 때 두 스위치는 온돼서 연결이 됩니다. 즉, 1이 출력이 되는 것이죠. 만약 두 입력 중에 어느 하나라도 0이 있으면 연결이 끊어지면서 0이 출력됩니다. 따라서 두 지점의 연결 여부를 출력 F로 나타내면 F는 A, B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연결은 AND 논리를 구현하는 것이죠. B번의 경우는 A, B가 모두 하이일 때뿐만 아니라 어느 하나라도 하이가 가해지면 가 지점과 나 지점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 연결은 OR 논리를 구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F는 A 플러스 B와 같은 거죠. C번의 경우는 직렬과 병렬이 이렇게 혼용으로 되어 있는 연결 방법입니다. 왼쪽 경로의 논리는 A이고 오른쪽 경로는 BC이기 때문에 두 지점에 연결되는 경우는 A 스위치가 닫히거나 또는 B와 C 스위치가 동시 닫히는 경우를 볼 수 있죠. 따라서 이거는 F는 A 플러스 BC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PMOS 스위치 논리 회로로 구현할 수도 있죠. 여기서 A번은 A와 B가 모두 L일 때 두 스위치는 연결이 되는 구조입니다. 만약 두 입력 중에 어느 하나라도 1이 있으면 연결이 끊어지기 때문에 0으로 출력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지점의 출력 여부를 식으로 표시해 보면 F는 A바 B가 되는 것이고요. B바가 되는 것이고요. 이는 다시 A 플러스 B바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노아 논리로 구현을 할 수가 있죠. B번의 경우는 두 입력 A, B 모두 L이거나 또는 둘 중 하나라도 L이면 가와 나 지점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 연결은 낸드 논리를 구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F는 A 바 플러스 B바, 이거는 다시 A, B 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C번의 경우는 두 지점이 연결되는 경우 A 스위치가 닫히거나 또는 B와 C가 전부 동시에 닫히는 경우죠. 따라서 A가 0일 때, 그 다음에 B와 C가 전부 다 0일 때이기 때문에 식으로 표현해 보면 A바 플러스 B바 C바, 이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위에서 언급한 스위치 논리를 이용하면 매우 효과적으로 원하는 논리 게이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3-26A의 경우를 살펴보면요. 공급 전원 VDD를 논리값 파이로 정의하고요. 접지를 논리값 L에 해당하는 전압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만약에 A가 1이라면 하위 스위치는 닫히는 형태가 되고요. 상위 스위치는 열려 있기 때문에 출력은 접지와 연결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F는 0이 출력이 되고요. 반대로 A가 0이라면 반대로 상위가 닫히고 하위가 열리기 때문에 출력은 공급 전원과 연결돼서 F는 1이 출력이 됩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두 스위치가 동시에 닫히거나 동시에 열리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는 출력이 정의되지 않습니다. 입력 A와 출력 F의 관계에서 보면 F는 A바가 되기 때문에 이 스위치 논리는 NOT 게이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 3-26의 B와 같이 스위치를 NMOS 트랜지스터로 대체하고 A 입력 다음에 NOT 게이트를 연결해서 A바를 가해봅니다. 여기서 NOT 게이트를 논리 반전을 의미하는 버블로 대체하게 되면 NOT 게이트 플러스 NMOS 트랜지스터는 PMOS 트랜지스터가 됩니다. 이처럼 NMOS와 PMOS를 혼성으로 사용하는 회로를 CMOS 회로라고 하고요. 최종적으로 같은 입력 A를 하나로 연결하면 마지막에 PMOS 및
NMOS가 연결된 형태의 CMOS NOT 게이트가 되는 것이죠. 그림 3-26 B의 예를 보면 VDD를 통과하는 스위치는 PMOS 트랜지스터를 사용하고 그라운드를 통과하는 스위치는 NMOS 트랜지스터를 사용합니다. 실제로 이와 반대로 연결되는 경우는 없고요. 이는 PMOS 트랜지스터는 고전압을 잘 통과시키고 NMOS 트랜지스터는 저전압을 잘 통과시키는 고유한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같은 회로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어서 CMOS 논리 회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 연결 논리를 이용해서 일반적인 게이트를 형성한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논리식은 일반적으로 F는 G바로 주어집니다. 먼저 NMOS 스위치 논리 G를 설계하고 이때 AND는 직렬로, OR는 병렬로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PMOS 스위치 논리 H는 G바를 설계하는데 이때 구현된 G를 참고해서 드모르간 법칙을 적용을 합니다. 즉 G에서 직렬은 H에서 병렬로, G에서 병렬은 H에서 직렬로 연결합니다. G 스위치 박스는 접지 연결하고 H 스위치 박스는 VDD에 연결해서 CMOS 게이트를 완성합니다. 두 스위치 박스는 반드시 하나만 연결되고 둘 다 연결되거나 둘 다 끊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H가 1이면 G는 0이고 H가 0이면 G는 1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H는 G바가 되는 것이죠. H 스위치 박스는 고전압을 잘 통과시키는 PMOS 스위치로 구성이 되고요. G 스위치 박스는 저전압을 잘 통과시키는 NMOS 스위치로 구성이 됩니다. 그림 3-27은 스위치 연결 로직을 이용해서 일반적인 게이트에 형성하는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A번 전원 스위치 박스 H는 전원 VDD에 연결되고요. 접지 스위치 박스 G는 접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위치 박스는 여러 개의 직렬, 병렬 조합으로 구성되고 입력 A, B, C의 조합에 의해서 스위치의 양단이 연결되거나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VDD에 스위치 박스가 연결되면 H는 1이고요. 끊어지면 H는 0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접지 쪽에 스위치 박스가 연결되면 G는 1이고 끊어지면 G는 0이 되는 것이죠. 두 스위치 박스는 반드시 하나만 연결되고 둘 다 연결되거나 둘 다 끊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H는 1, G는 0이고 H가 0이면 G는 1이기 때문에 H와 G는 드모르간 법칙을 적용해서 H는 G바가 됩니다. 출력 F는 H는 G바이고 따라서 이거는 AB의 바가 되는 것이죠. H 스위치 박스는 고전압을 잘 통과시키는 PMOS 스위치 박스로 구성이 되고요. G 스위치 박스는 저전압을 잘 통과시키는 NMOS 스위치 박스로 구성이 됩니다. 이라는 개념의 논리 게이트를 CMOS 게이트라고 하고요.
이 CMOS 게이트는 H의 입력에 의해서 NMOS의 스위치가 닫히고 PMOS의 스위치는 열리기 때문에 NMOS 스위치 박스를 기준으로 설계를 합니다. 따라서 G를 중심으로 설계되기 때문에 CMOS 게이트 F는 G바로 출력되는 이 반전 논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CMOS 게이트를 구현한 간단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NMOS 스위치 박스 G를 기준으로 G는 A, B를 구현을 하게 되면요. PMOS 스위치 박스인 H는 G바를 구성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이거는 AB의 바가 되는 것이고요. 이건 바로 A번의 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B번의 경우는 스위치 입력에 A바와 B바가 가해지고 직렬 연결은 병렬로 바뀐 형태입니다. 입력 신호의 반전을 버블로 대체하고 표시하면 C번처럼 PMOS 스위치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 3-29의 A와 같이 PMOS 스위치 박스와 NMOS 스위치 박스를 각각 VDD와 그라운드에 연결하게 되면 이입력 랜드 게이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F는 H, 이거는 G바, A, B의 바가 됩니다. 반면에 노아 게이트는 F는 A 플러스 B의 바가 되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G는 A 플러스 B죠. 따라서 NMOS A 스위치와 B 스위치는 병렬로 연결이 되고요. 드모르간 법칙을 이용해서 H는 G바를 설계하게 되면 PMOS A 스위치와 B 스위치는 직렬로 연결하게 됩니다. 이때 실제로는 전자 이동도가 홀 속도의 약 3배이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면 PMOS의 크기가 NMOS의 약 3배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 두 개의 직렬 연결되는 트랜지스터가 한 개의 트랜지스터와 같은 저항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각각 저항이 절반이 되어야 하므로 2배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크기가 큰 PMOS가 직렬 연결된 노아보다는 크기가 작은 NMOS가 직렬 연결된 낸드 게이트가 면적 측면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 낸드 게이트가 기본 게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예제 3-1 비반전 게이트입니다. CMOS 논리를 이용해서 이 입력 AND 게이트 및 OR 게이트를 트랜지스터 레벨로 설계하는 예입니다. AND 및 OR 게이트는 비반전 논리이기 때문에 반전 논리를 구현하는 CMOS 회로의 기본 게이트가 아닙니다. AND 게이트는 기본 게이트인 낸드와 낫의 직렬로 연결할 수 있고요. OR 게이트는 노아와 낫으로 직렬 연결해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표현해 보면 이런 식으로 반전 게이트 두 개를 연결해서 구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은 복합 게이트입니다. 곱셈합 또는 합의 곱불식을 CMOS 게이트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곱셈합 또는 합의 곱 형태의 반전 논리는 한 개의 CMOS 게이트로 구성이 가능한데 이것을 우리가 복합 게이트라고 합니다. 곱셈합 반전 논리인 F는 AB 플러스 CD 바를 구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F는 AB 플러스 CD 전체 바.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림 3-33과 같이 지금 이 그림입니다. 두 개의 낸드 게이트와 두 개의 낫 게이트, 그 다음에 한 개의 노아 게이트로 구현하면 총 5개의 게이트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이제 CMOS 게이트 구현의 원리를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단일 복합 게이트 하나로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한 번에 이거를 해결해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먼저 G는 A 플러스 CD를 구현을 해봅니다. A와 B가 직렬, C와 D가 또 직렬로 연결되고 이 각각이 이렇게 병렬로 연결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H는 AB 플러스 CD 바를 구현하는 것인데요. 드모르간 법칙을 이용해서 직렬과 병렬 교환을 통해서 AB는 병렬, CD는 병렬, 그 다음에 AB, CD를 직렬로 연결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PMOS 스위치 박스를 위에 올리고 그 다음에 NMOS 스위치 박스를 아래에 배치하게 되면 최종 회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최종 결과를 보면 F는 A, B, C, D 어떤 조합에 대해서도 단 한 개 경로에 의해서만 전원에 연결되고요. 예를 들어서 A가 1, B가 0, C가 0, D가 1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이걸 식으로 표현해 보면 F는 1 곱하기 0 플러스 0 곱하기 1의 반전이 되게 됩니다. 이게 1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회로는 이 경로를 타고 연결돼서 출력이 나가게 됩니다. 예제 3.3은 합의 곱 반전 논리의 CMOS 복합 게이트 구현입니다. CMOS 논리를 이용해서 그림 3-7의 복합 게이트 F식을 트랜지스터 레벨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걸 단순하게 복합 게이트로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것도 마찬가지로 쪼개서 G를 먼저 구현하게 되면요. G는 A 플러스 B 곱하기 C 플러스 D가 됩니다. 자, 이는 A와 B가 병렬로 연결되고요. C와 D가 병렬로, 그 다음에 이 식 자체가 다시 직렬로 연결되는 식이죠. 이게 NMOS로 구현이 되는 것이고요. H 부분은 A 플러스 B 곱하기 C 플러스 D의 바입니다. 드모르간 법칙을 이용해서 A와 B를 직렬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C와 D를 다시 직률로 바꾸고 여기에 반전, 낫게이트를 이용하게 되면 PMOS가 구현되게 됩니다. 이러한 CMOS 게이트의 합성 원리를 가면 곱세 합이나 합세 곱으로 표현되는 불식을 쉽게 트랜지스터 레벨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제 3-4는 CMOS 논리를 이용한 최소항의 합 구현입니다. CMOS 논리를 이용해서 불식 F는 ABC 플러스 A바 BC 플러스 A, B바 C바를 트랜지스터 레벨로 설계해라. 저응입력 ABC 및 부입력 A바 B바 C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복합 게이트로 설계하려면 드모르간 법칙을 이용해서 F를 반전 논리로 먼저 변경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식을 위에다가 바를 씌워서 드모르간 법칙을 이용해서 반전을 시키게 되면요. G바는 이런 식의 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MOS 영역을 구현을 하면요. A바 플러스 B바 플러스 C바를 이렇게 병렬로 만들고요. A, 그 다음에 B바, C바를 또 병렬로 만들고 A바, B, C를 또 병렬로 구현하고요. 이걸 다시 세 개의 직렬 연결로 연결해 줍니다. 여기 밑에 지금 GND 그림이 빠져 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표시하면 여러분들이 또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요. 밑에 GND가 붙어 있어야 정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PMOS 영역은 이거를 반전해 주면 되죠. 자, 여기서 지금 병렬로 연결된 부분을 직렬로 바꾸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 다음에 낫게이트를 연결해서 PMOS 형태로 만들어주면 F가 만들어지는 거죠. 구현된 회로는 최종 결과는 이렇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익스클루시브 OR와 익스클루시브 NOR 게이트입니다. 모스 스위치 경로 연결 원리를 이용해서 익스클루시브 OR 게이트 및 익스클루시브 NOR 게이트를 설계해 보는 것입니다. 먼저 익스클루시브 NOR의 경우는요. 출력 F가 0이 되는 상황은 두 입력 값이 서로 다를 때인 A가 1, B가 0 혹은 A가 0, B가 1인 상황이죠. 이거는 그림 A와 같이 접지에 두 개의 서로 다른 경로를 연결합니다. 이 경로는 하나는 정논리, 하나는 부논리. 반대로 여기는 부논리와 정논리를 갖게 됩니다. 출력이 F가 1이 되는 상황은 두 입력값이 서로 같을 때인 A가 0, B가 0 또는 A가 1, B가 1이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B와 같이 VDD에 역시 두 개의 경로를 이렇게 연결해서 최종적으로 두 연결 경로를 양 전원에 연결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최종 회로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익스클루시브 OR 게이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F가 0이 되는 경우는 입력이 서로 같을 때인 A가 1, B가 1이거나 또는 A가 0, B가 0인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두 개의 경로로 그라운드에 각각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출력 F가 1이 되는 상황은 서로 입력이 다른 경우죠. A와 B가 서로 이렇게 정논리와 부논리,
분원리와 정논리의 형태로 만들어진 형태이죠. 자, 이거를 VDD 연결하고 출력 F를 뽑아내고 두 개의 값을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두 개의 게이트를 연결하면 최종적인 모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CMOS 게이트의 원리를 적용해서 엑스클루시브 OR 게이트를 설계한다면 이렇게 B와 같이 G 스위치 박스는 엑스클루시브 NOR와 같고요. 여기에 드모르간 법칙을 적용해서 H 스위치 박스를 설계하면 됩니다. 여기에 지금 병렬로 연결된 부분을 직렬로 바꾸고요. 여기 이 B 부분을 다시 직렬로 바꾸고 이거를 PMOS 형태로 만들게 되면 CMOS 게이트를 이용한 복합 회로가 만들어집니다. 3.3절 논리식과 논리회로의 변환입니다. 이 절에서는 부울식을 논리회로로 구현하는 방법과 반대로 논리회로를 부울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학습합니다. 3.2절에서 학습한 트랜지스터 레벨의 실제 구현에서 기본 게이트가 되는 낸드 및 노화 기반의 논리회로 구현에서도 심도 있게 알아볼 것입니다. 논리식을 논리회로로 변환할 때 곱세 합은 AND OR로 합의 곱은 OR AND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다음에 몇 가지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논리회로의 구현 원칙은 AND 동작은 OR 동작보다 우선순위에서 앞섭니다. AND 및 OR 동작에는 교환법칙 및 결합법칙이 성립합니다. 입력 단자의 수는 가능한 최대 4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입력 단자의 수는 뒤에 나오겠지만 펜인이라고 합니다.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해서 연산자를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곱세 합인 F는 A 플러스 BC는 연산의 순서에 따라서 BC의 AND 동작을 먼저 구현한 후에 A와 OR 동작을 구현을 합니다. 이거를 논리대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구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AND 및 OR 연산에서 게이트에 가해지는 입력에 대한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합니다. 먼저 OR 연산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A 플러스 B는 B 플러스 A와 같이 교환법칙이 성립하고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러니까 A와 B를 먼저 연산하고 C를 연산하는 것은 B 플러스 C를 연산하고 A를 더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다시 A 플러스 B 플러스 C로 표현할 수 있고요. 따라서 이 세 개의 게이트는 모두 같은 논리 회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교환법칙은 게이트의 입력 순서를 서로 바꾸어도 됨을 의미하고요. 결합법칙은 이것을 다단계의 구현을 의미합니다. 이 원칙은 AND 게이트에서도 비슷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AB는 BA와 같고요. AB 곱하기 C는 BC 곱하기 A,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해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A, B, C의 사막연산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세 개의 논리회로는 같은 논리값을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적용해서 곱셈 합으로 표현되는 논리식 F는 AB 플러스 CD는 두 개의 1단계 AND와 한 개의 2단계 OR 게이트의 조합으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합의 곱에 대한 논리 회로는 OR AND의 조합으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단 게이트입니다. 만약 입력의 수가 4를 넘어서면 다단계 회로로 구성을 합니다. 입력 단자의 수가 5 이상이 되면 동작의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F는 A, B, C, D, E, F 이렇게 6개의 입력이 된다고 했을 때 이때는 페인이 6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2개의 3입력 AND와 1개의 2입력 AND로 다단 구성을 하게 되면 페니는 3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하나의 회로가 3개의 회로로 쪼개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느려질 것 같지만 실은 이렇게 페닌이 6인 상황에서의 지연을 생각하면 이렇게 페닌을 작게 그러니까 4 이하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연산자 교환입니다.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하게 되면 곱셈 연산 및 합의 연산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입력 신호를 반전하고 연산자를 교환한 후에 전체 신호를 반전해 주면 됩니다. 그림 3-49는 낸드 및 노아를 연산자 교환을 통해서 OR 및 AND 버전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앞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논리도에서 작은 원은 반전을 의미합니다. 그림 3-50a와 같이 낸드 연산 a 곱하기 b 바는 a 바 플러스 b 바를 논리 게이트로 표현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곱의 연산인 AND 기반의 표현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낸드는 AND 플러스 낫의 연산이기 때문에 a 곱하기 b를 구현하고 이것을 반전해주면 되는 것이죠. 한편 드모르간의 법칙에 따라서 a 곱하기 b 바는 a 바 플러스 b 바가 되기 때문에 a와 b를 먼저 반전한 후에 OR 연산을 하게 됩니다. 즉 낸드는 not 플러스 OR가 되기 때문에 입력 신호에 하나라도 0이 존재하면 출력은 1이 되게 됩니다. 이게 서로 같은 회로란 걸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그림 3-50b와 같이 노아 게이트 F는 A 플러스 B 바를 살펴보겠습니다. 합의 연산 A 플러스 B를 먼저 구현하고 반전하는 것과 드모르간 법칙을 이용해서 A 바 곱하기 B 바를 연산하는 것이 서로 같은 결과를 나타냅니다. 즉 노아는 not 플러스 and이기 때문에 신호에 하나라도 1이 있으면 0이 출력되는 것이죠. 논리식의 관점에서 보면 낸드는 AND 플러스 not이고 노아는 OR 플러스 not이기 때문에 낸드 혹은 노아보다는 AND 및 OR 게이트가 더 기본적인 게이트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봤듯이 실제 IC의 구현에서는 낸드 및 노아가 기본 게이트로 사용됨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논리식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게이트인 not, and, or와 exclusive or와 exclusive no와는 NAND 혹은 NOR 게이트로 모두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모든 디지털 회로가 NAND 게이트나 NOR 게이트만으로 설계가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NAND와 NOR 게이트를 보편적 게이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게이트 변환을 보시면 NOT 게이트, 인버터는 그림 3-51과 같이 NAND 혹은 NOR 게이트를 이용해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구현에서는 이 NAND나 NOR를 이용한 인버터가 NOT 게이트보다 훨씬 더 큰 면적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용되질 않습니다. AND 게이트는 그림 3-52와 같이 NAND 혹은 NOR 게이트를 이용하여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NAND 게이트로 AND 게이트를 구현할 때는 NAND 다음에 NAND형 인버터를 연결해 주면 됩니다. NOR 게이트로 AND 게이트를 구현할 때는 드모르간 법칙을 활용합니다. 두 입력 신호를 반전하고 연산자를 교환한 후에 전체를 반전하게 되면 AB는 A바 플러스 B바의 전체 바가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AB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신호 반전을 위한 두 인버터와 한 개의 NOR 게이트가 필요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AND 및 NAND는 곱해 연산이고 OR와 NOR는 합의 연산입니다. 곱해 연산 간 혹은 합의 연산 간의 변화는 인버터만 관여하는 쉬운 작업이지만 곱해서 합으로 또는 합에서 곱으로의 변화는 항상 이렇게 드모르간 법칙을 적용해서 연산자를 교환해 주셔야 됩니다. 이때 각 입력 신호 및 전체 신호가 반전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OR 게이트는 그림 3-54와 그림 3-55와 같이 NAND 혹은 NOR 게이트를 이용해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합의 연산자의 NOR 기반의 구현은 출력 신호를 반전만 하면 되므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지만 NAND 게이트를 구현할 때는 연산자를 교환해야 되기 때문에 드모르간 법칙을 사용해야 됩니다. 두 신호를 반전하고 연산자를 합해서 곱으로 교환한 후에 전체를 반전해 주면 됩니다. A 플러스 B는 A바 곱하기 B바의 바. 따라서 이거는 역시 A 플러스 B와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두 입력을 반전한 후에 NAND 게이트를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거는 인버터와 NAND 게이트 형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NAND 게이트 및 NOR 게이트로 AND 및 OR 게이트를 만드는 것처럼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할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NAND 연산자를 임의로 이런 식의 연산자로 표현하겠습니다. A NAND B는 AB의 바입니다. 이거는 A바 플러스 B바이죠. 만약 이걸 교환 법칙을 적용한다고 치면 B NAND A는 BA의 바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다시 B바 플러스 A바. 이건 역시 A바 플러스 B바와 같기 때문에 교환 법칙이 성립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결합법칙을 적용을 해보면요. A 낸드 B 낸드 C는 AB 바 곱하기 C 바. 이거는 AB 플러스 C 바죠. 자, 이번에는 B와 C를 먼저 낸드하고 나중에 A를 낸드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결과가 A바 플러스 BC가 되버립니다. 또 세 개를 전부 다 낸드한 경우는 A바 플러스 B바 플러스 C바가 됩니다. 따라서 결합법칙은 성립하지 않음을 알 수 있죠. AND와의 낸드 변환입니다. 3.2절에서 논리식을 구현하는 관점에서 기본 게이트가 AND, O와 NOT으로 가능하지만 실제로 NAND, NO와 NOT이 더 기본 게이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곱셈의 합을 구현하는 AND, O와 블록을 NAND 블록으로 변형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설계임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림 3-57은 AND, O와의 NAND 변환 과정입니다. AND의 출력과 O와의 입력 사이에 연속된 버블, 인버터를 대입하게 되면 두 번의 논리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번의 논리 반전이 발생하는 것은 논리값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마지막 게이트는 NAND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마지막 그림과 같이 두 단계의 NAND 게이트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게이트의 NAND 변환입니다. 이번에는 3-58과 같이 AND, O와 NOT 게이트의 조합으로 구성된 exclusive OR 게이트를 NAND 게이트만을 이용해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OR 부분을 위에서 봤던 NAND형으로 바꿔주게 되면요. 그림 3-59와 같은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여기 앞에 NAND형 인버터를 사용하게 되면 모든 회로가 NAND 게이트로 이루어진 게이트 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NAND 회로를 AND OR 회로로 변환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연속하는 NOT 게이트의 상쇄를 위해서 1번과 3번은 그대로 두고요. 이들 사이에 있는 2번과 4번의 연산 교환 버전을 대입합니다. 연속 반전을 이렇게 만들어내게 되면요. 간략화 버전이 이렇게 최종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NAND 구조에서 중간에 위치하는 NAND를 연산자 교환 버전으로 대체하게 되면 AND OR 버전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AND OR의 NO와 NO와 변환 방법입니다. AND OR의 NAND 변환과 마찬가지로 AND OR의 NO와 NO와 변환도 가능합니다. 연속적인 반전은 논리값을 변형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연속 버블을 이용해서 AND 입력에 NOT 게이트 및 버블을 놓고 OR 게이트 출력에도 버블과 NOT 게이트를 삽입을 합니다. 가운데 부분이 노아의 연산적 교환 버전임을 인식하고 노아로 변형하면 최종적인 회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제 3-8은 노아를 이용한 부울식의 회로 구현입니다. AND와의 조합 부분을 AND와의 노아 변환을 참조해서 노아 게이트로 일단 변형을 합니다. 자, 이 그림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연속된 두 개의 낫은 삭제를 하고 연속되지 않은 낫 게이트를 노아 게이트로 변환하면 다음과 같은 그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연속된 두 개의 낫이라는 것은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연속된 낫이죠.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그냥 이렇게 직선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의 낫 게이트만 존재하는 이 부분, A 부분하고 그 다음에 C 부분, 그 다음에 B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 AB 부분. 여기는 노아 게이트를 이용해서 변환하게 되면 최종 회로가 만들어집니다. 논리 회로의 부일식 표현 방법입니다. 이번 절에서는 논리 회로를 부일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주어진 논리 회로에서 각 게이트의 출력에 논리 신호를 붙여 전개해 나가면 최종 출력단에서 전체 부울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카르노 맵이나 부울댓을 이용해서 최종식을 간략합니다. 주어진 논리 회로를 간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게이트 출력에 해당하는 논리 신호를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출력 F는 A, B, C의 부울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이것을 부울댓을 이용해서 간략화를 거치게 됩니다. 이 입력식은 드모르건 법칙과 결합 법칙, 그 다음에 분배 법칙, 그 다음에 항등 법칙 등등을 이용하면 최종적인 식이 만들어집니다. 예제 3-9는 논리 회로의 부울식 표현 방법입니다. 다음과 같은 논리 회로의 출력 F에 대해서 카르노 맵을 이용해서 간략화된 부울식을 구하라 합니다. 먼저 각 게이트의 출력 논리 회로를 그림 3-75A처럼 표현합니다. 지금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구해진 최종 부울식은 카르노 맵을 이용하여 간략화를 합니다. 최종 출력 F는 입력이 5I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고요. 최종의 결과는 B 플러스 AC가 됩니다. (3.4절) 타이밍의 특성입니다. 논리 동작을 표현하는 또 다른 중요한 기법인 타이밍도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밍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논리 신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그림으로 보여주므로 진리표나 논리식, 논리회로 등과 같은 그 어떤 표현보다도 인간에게 친화적인 방법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타이밍도는 게이트의 전송 지연을 무시하고 진행되기 때문에 임의의 시각에서 각 게이트 출력의 논리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더 진일보한 타이밍도에서는 게이트 단에서의 지연 시간을 포함하여 나타내기도 합니다. 특히 신호의 입출력 개수와 관계되는 팬잇, 팬아웃 문제는 논리 회로를 지연시키므로 타이밍 특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본절에서는 팬인, 팬아웃 문제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논리 게이트 합성 기법을 학습합니다.
입출력 파형은 논리 회로에서 출력 논리 신호의 변화를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타이밍도라고 합니다. 이 타이밍도는 특정 시점에서의 논리값의 변화, 즉 사건이 발생할 때의 논리 변화를 표현하는 사건 구동 타이밍도와 시스템 클록에 동기된 논리 신호를 표현하는 클록 동기식 타이밍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건 구동 타이밍도는 사건이 일어날 때 변하는 것이고요. 클록 동기식 타이밍도는 클록의 한 주기를 단위로 하여 하이 또는 로우 신호 값을 표현합니다. 그림 3-76은 입력 A 및 B 신호가 기본 게이트인 인버터 AND, OR, NAND, NOR, 익스클루시브 OR, 익스클루시브 NOR 게이트를 통과할 때 그 출력 신호에 대한 전형적인 타이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경감에 따라서 A 입력 신호는 L에서 하이 다시 L로 움직이고요. B 입력 신호는 L, H, L로 움직입니다. 출력 논리 신호는 각 입력이 변할 때, 즉 사건이 일어날 때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력 신호는 입력이 변하는 시점 T1, T2, T3, T4에서 변하기 때문에 그 값은 각 구간에서의 A, B 논리값의 조합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게이트 지연 시간을 무시한다면 각 신호의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에서 출력 신호가 어떻게 될지를 판단해서 지연 시간 없이 해당 파형을 그리게 됩니다. AND 출력인 A 곱하기 B는 A 및 B가 모두 1인 구간 T2와 T3에서 1이 되고요. 지금 이 구간을 말하는 것이겠죠. OR 출력인 A 플러스 B는 A 및 B 중 어느 한 신호라도 1이 되는 구간, 그러니까 T1에서 T4 구간에서 이렇게 1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낸드 출력 A 플러스 B 반은 not 플러스 OI이므로 A 플러스 B 출력을 뒤집어 주면 되고요. 익스클루시브 OR 출력은 A, B 입력이 서로 다른 구간, 그러니까 T1, T2, T3, T4 구간에서 1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익스클루시브 NOR 출력은 익스클루시브 OR 플러스 not이기 때문에 앞서 봤던 이 출력을 반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림 3-79는 입력 A, B 신호가 시스템 클록 CK에 동기될 때 기본 게이트 AND, OR, NAND, 익스클루시브 NOR를 통과한 출력 신호에 대한 타이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모든 논리 신호는 클록의 한 주기를 기반으로 해서 하이 또는 로우에 대한 값을 표현합니다. 이 예의 경우는 모든 신호는 CK가 L에서 하이로 변하는 시점, 이 구간이겠죠. 이런 구간들. 레이징 엣지, 상승 엣지에 동기화되는 것을 가정했습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A 입력 신호는 11000, 1010으로 움직이고요. B 입력 신호는
10110010으로 움직입니다. 입력 신호가 모두 클럭의 동기화가 되면 결국 출력도 모든 클럭에 동기되는 클럭 동기식 타이밍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팬인 및 팬아웃입니다. 팬인은 어떤 게이트의 입력단에 접속하는 입력의 수를 말하며 비슷한 개념으로 팬아웃은 어떤 게이트가 자신과 같은 게이트를 구동할 때 연결 가능한 최대 출력단의 수를 말합니다. 이 그림에서 낸드 게이트는 입력의 수가 4이기 때문에 팬인이 4가 되고요. 팬인의 수는 일반적으로 4 이하로 제한되며 최대의 경우에도 8을 넘어서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이 시모스 게이트의 동작을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3-81의 A는 N의 입력, 낸드 게이트의 NMOS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초기 상태에서 F는 VDD로 충전되고 있으며 트랜지스터 입력에는 아래로부터 I1부터 IN까지 입력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트랜지스터가 톤온이 되면 저항이 있는 스위치로서 동작하기 때문에 B처럼 저항으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각 트랜지스터의 소스 및 드레인 접합 부분에는 접합 커패시턴스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저항값을 R, 접합 커패시턴스를 C라고 가정하면 초기 상태에서는 각 드레인 노드가 모두 VDD이므로 I1 트랜지스터를 제외한 모든 트랜지스터는 오프 상태가 됩니다. I1 트랜지스터가 톤온이 되면 드레인 노드가 RC 시정수 동안 방전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RC 시정수라는 것은 R과 C의 곱은 시간의 차원이기 때문에 약 63%의 전압이 방전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I1이 모두 방전이 되게 되면 I2의 트랜지스터의 소스 전압이 충분히 낮아졌기 때문에 다시 I2 트랜지스터가 방전되기 시작하고요. 이 RC 방전 시간이 이때는 소요되게 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3, 4, 5 이렇게 N까지 차례대로 방전이 되고요. 최종적으로 IN 트랜지스터는 NRC 시간 동안에 방전돼서 F를 GNG로 끌어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 출력 F가 방전되는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RC 플러스 ERC 플러스 점점점에서 NRC까지. 이거는 각각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RC고요. 평균을 구하게 되면 2분의 N제곱 플러스 NRC가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방전 시간을 나타낸 식에 팬인의 수 N뿐만 아니라 N의 제곱에 비례하는 항이 생긴다는 것이죠. 따라서 N값이 커지면 제곱에 비례하는 성분에 의해서 지연 시간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동작 속도인 수백만 헤르츠 정도에서도 팬인은 4를 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팬아웃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이트가 자신과 같은 게이트를 구동할 때 연결되는 출력단의 수를 우리가 팬아웃이라고 하고요. MOS 트랜지스터의 드레인에 연결되는 C는 부하 게이트의 입력단 커피시턴스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N개의 부하 게이트가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요. 이 회로는 N개의 커피시턴스가 병렬로 연결된 걸로 모델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한 개의 NC 커피시턴트로 뭉쳐질 수가 있겠죠. 따라서 출력을 VDD에서 GND로 방전한 경우의 시정수를 보면 T는 NRC입니다. 지연 시간은 팬아웃 N 값의 비례함을 알 수가 있죠. 이러한 관점에서 팬인이 팬아웃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디지털 회로의 실제 설계에 있어서 팬인이 4보다 더 큰 경우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단 게이트 설계를 통해서 지연 시간을 크게 희생하지 않고도 같은 논리 동작을 수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단이 8개인 경우 이렇게 입력을 팬인을 4 이하로 바꾸고 이렇게 두 개의 포입력 AND 게이트를 조합함으로써 구현이 가능합니다. 2단 게이트 설계의 경우 두 단의 지연을 거치기 때문에 지연 시간이 꽤 늘어날 것 같지만 실제로 팬인이 원래의 절반인 4이기 때문에 각 단에서 지연이 훨씬 작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지연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4개의 입력 신호를 묶어서 다음처럼 이렇게 드모르간 법칙을 적용을 해서요. 논리식을 이렇게 낸드 및 노화 기반의 회로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3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